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2차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가 총리가 취임 1년여 만에 퇴임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오늘 스가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가 사실상 결정된다고요? 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오늘 오후 1시에 3년 임기인 새 총재를 뽑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차기 총리를 지명하기 때문에 오늘 뽑히는 자민당 총재가 다음 달 4일 중의원 참의원의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총리를 맡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스가 내각에서 백신 담당 장관으로 일한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자민당 정조회장을 역임한 기시다 후미오 후보, 또 우익 성향의 다카이시 하나의 전 총무선 장관과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오늘 투표에서는 자민당 소속 의원과 당원, 당후 총 764표 가운데 과반 이상을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당원, 당후 투표는 어제 마감됐고 오늘 투표에는 전체 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의원들만 참가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를 놓고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총 429표가 걸린 결선에서는 국회의원과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지부가 한 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당원표를 합산한 1차 투표 결과는 오후 2시 20분쯤 발표되고 결선 투표를 할 경우 최종 승자는 오후 3시 40분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의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 후보가 경합하는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27일 기준으로 파악한 국회의원과 당원, 당후 지지 동향을 종합하면 고노다로가 1차 투표에서 30%대 중반의 표를 얻어서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선에서 약 90%의 비중으로 커지는 국회의원 표로 국한하면 기시다가 130표 이상으로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1차 투표에서는 고노가 당선을 확정짓지 못하는 1위에 오르고 의원표 비중이 커지는 결선에서는 기시다가 역전승을 거두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한일 두 나라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새 총리가 될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스가 총리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스가 총리는 어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가 총리는 어제 긴급사태를 다음 달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해제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회견 내용의 대부분을 긴급사태 전면 해제와 백신 접종 가속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거둔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모두 발언 후 기자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한 이유 등을 묻는 그런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어제 스가 총리의 태도와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하려는 그 순간에 손을 올리려는 그 순간에도 기자회견을 떠나버렸다면서 이렇게 소통 능력이 저조했다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영국의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주유 대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하면은 경제 규모가 상당한 나라인데 이렇게 주유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영국에서 운송 지연으로 기름과 생필품의 그런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빈 물통까지 들고 나와서 기름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주유소에서는 20대 남성이 새치기 하는 그런 차를 향해서 흉기를 꺼내 들거나 운전자들이 기름이 떨어져 문을 닫는 주유소 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런 내용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기름과 생필품을 실어 나를 트럭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최근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출입국 규제를 강화해서 EU 회원국 소속 트럭 기사들 수만 명이 현재 영국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랜트 셉스 교통장관은 전국 주유소 8,300여 곳에 65%가 가입한 주유소 연합도 위기 종료를 알리는 초기 신호가 있다고 했다면서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유 대란이 의료와 교육, 돌봄 노동 등 핵심 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은 주유소에서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 대란에 더해서 영국에서는 가스비 급등 부담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부채 한도 조정 문제로 자칫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됐는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 의회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쯤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상원 금융위 청문위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포함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서 연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 속에서 후속 입법 작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방 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21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관련법 통과를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2021 회계 연도가 이달 30일에 끝났는데 30일이 지나면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인 업무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백신 접종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이 곧 나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미 보건당국에 앞으로 몇 주 안에 해당 나이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만 12세 이상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만 5세에서 11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과 청소년 기준의 투여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한 결과 어린이에서도 만 12세 이상만큼 강한 수준의 항체를 생성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작용도 발열과 같은 보통 10대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앞서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5세에서 11세도 이르면 10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전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델타 변이 유행과 계약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어린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만 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는 올 4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어린이 백신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